웰빙 한방 이야기. 이 시간 진행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북경 중의학대학과 대학원에서 한의학을 연구한 난치병 치료 전문 달빛 한의원의 김동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에서는요, 환자들을 진찰을 통해서요, 그 병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요, 그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해서요, 기본적으로 그 병이 표에 있는 것인지 또는 몸 안에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요. 또한 동시에 이 병이 몸이 허해서 생기는 병인지 아니면 실제로 나쁜 기운이 있어서 병이 생긴 것인지를 판단하고요. 또한 동시에 그 병이 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것인지의 성질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에 따라서 치료의 법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환자의 모든 병에 있어서 이 6가지의 판단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요, 어느 것 하나도 판단이 잘못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양사상, 특히 그 중에서도 동양사상의 핵심인 한의학에서는요, 모든 생명현상을 음양을 통해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요, 양이 왕성하면 몸에 열이 나고, 우리 몸에 음이 왕성하면 몸이 차가워지고, 우리 몸에 양이 부족하면 몸이 차가워지고, 우리 몸에 음이 부족하면 몸에 열이 난다고 황제에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몸의 음양의 2가지 중에서 2가지가 실에서 생기는 병이 있고 2가지가 허에서 생기는 병이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각기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몸에 음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는 어떻겠어요? 우선 몸에 양기가 부족해지면 몸이 추워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기를 북돋아 주면 되겠죠. 반대로 몸에 음이 부족해지면요, 허열이 난다든지 번조해진다든지 구역질을 한다든지 또는 변비가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증상들 속에는 허열이라고 하는 열을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에는 열을 잘라내는 약을 씁니까? 안 되겠죠?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음이 부족함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음을 보충해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우리 몸의 음양 어느 쪽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한쪽이 과도해서 한쪽이 승해서 병이 생기는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한 건 아닌데 몸이 극도로 차가운 기운을 받는다든지 하면 몸에 병이 생기겠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차가운 기운을 잘라내기보다는 우리 몸이 차가워진 것들을 다시 양기를 보해서 보충해 주도록 해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까지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양기가 승하고 실에서 생기는 열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 양기를 잘라내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음기가 성해서 생겼을 때 음기를 잘라낼 수 있었습니까? 못 잘라내죠. 마찬가지로 양기가 이렇게 성했을 경우에 우선 그 열을 떨어뜨리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열을 깎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황제내경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열을 강한 것을 깎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음을 보충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양기, 우리 몸의 양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양기가 없이는 어떤 생명현상도, 우주의 어떤 현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떠한 생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양기는 항시 주위에서 보호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약으로 양기를 계속 깎아내리면 우리의 생명력이 심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명의사들은 항상 이렇게 열이 심한 경우에도 찬약을 쓰는 것을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찬약을 쓰는과 동시에 그 음을 보해서 양이 승해서 생기는 현상들을 밸런스를 잡아주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의학에서 기본적으로 차가운 병을 고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더운 약으로 그 찬 것을 치료하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이 열이 나는 이 질병에 대해서 상당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한의학이고 또는 양의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이 날 경우에는 음이 상하겠죠. 열이 음을 태워버리니까요. 물을 끓게 해버리니까요. 날아가게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항상 음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 열병에 걸리면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우리가 비위가 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을 보충하려고 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물도 우리의 비위의 소화를 거쳐서 흡수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물을 먹기만 하면 무조건 소화 흡수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요, 수액대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가래도 생기고 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일단 들리면 비위, 즉 소화기 계통이 약해지는데 이 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또 열이 강하면 그만큼 빨리 음이 소모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음을 더 많이 필요하는데 불구하고 반대로 음을 소화 흡수하는 기능은 더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 이 열성 질환들을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고열을 동반하는 열성 질환들을 대부분의 한의학에서는 온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뇌염 등 요즘에 나오는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열을 동반하는 전염성 질환을 한의학에서는 모두 온병이라는 병으로 분류해 가지고 특수하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종일관 중시하는 게 이 음이 어떻게 상하는 것을 막고 또 상한 음을 어떻게 보호해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 강구하고 주의하고 음이 상하냐 안 상하냐 이런 것을 항상 걱정하고 치료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큰 게 인류를 위협했던 열성 전염병들이요, 양의학에서 무난히 치료가 되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무슨 무서운 약 때문이 아닙니다. 링거주사액이라고 하는 이 음을 상하게 하는 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린 겁니다. 단번에 비위의 소화계통을 거치지 않고 음을 보충해, 수액을 보충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링거주사액으로요. 따라서요, 열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열이 나도 음을 계속 보충해 줌으로써 우리의 생명력이 버티고 있는 한 우리가 어떤 질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열성 질환들이 치료된 밑바탕에는 이 링거주사액이라는 것에 그거 있었지, 어떤 항생제로 균을 죽여서 그 질병을 잡았다고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링거주사액은 한의사로서 부러운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미묘한 판단들입니다. 따라서 이 판단은 모든 병의 근본이 되는 근본적인 판단이라고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음양의 판단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또한 병을 치료하는데 크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음양이 모든 병에 있어서는 음성적인 병, 양성적인 병으로 이렇게 쉽게 나눠지게 됩니다. 크게. 따라서 간의사들은 이 역사적인 고대적인 명의들은 제일 먼저 환자가 오면 그 병의 성격이 음의 성격인 것인지 양의 성격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황제내경을 비롯하는 많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음양의 병의 판단이 쉬워 보이십니까? 근데 저희 한의사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오늘도요, 건강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한번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